반갑습니다. 제가 고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됐다기보다는 제가 변호했던 사건들이 돈이 됐겠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 정의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제 부담감만 상당히 커졌습니다, 사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 시간 어떻게 잘 버텨보겠습니다. 먼저 답답하고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답답함, 곤란함을 어떻게든 희망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역에 나와 있는 석가불식이라는 말씀, 이제 곧 잎사귀 다 떨구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낼 겁니다.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린 감 하나, 이걸 시과실 석과라고 합니다. 이 시과실은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듬해 새싹으로 키워내야 된다. 이 가지 끝에 매달린 감 하나가 희망이다. 근데 그 희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키워내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회를 꿈꿉니다. 사람을 키워나가야 된다. 먼저 저는 늘 강연장에서 이 멘트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니체는 공부는 망치로 깨뜨리는 게 공부라고 했거든요. 자기를 가두고 있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게 공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연장에서 이 멘트에 항상 갇혀 있어요. 강연은 재밌어야 된다. 분위기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지금 자기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먹히더라고요. 도시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먹히잖아요. 자주 써먹고 있어요. 해남 땅끝마을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는 노하도라는 섬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했다. 딱 이거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이건 암기를 해버렸습니다. 자꾸 계속 얘기하면서 웃으실 때 자존감도 상하지만, 자존감 떨어지지만, 하지만 자꾸 쓰게 돼요. 하지만 저도 니체는 망치로 깨뜨리는 게 공부라고 했는데, 저도 내가 갇혀있는 이 프레임을 깨뜨리면서 한번 뚫고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노하도라는 섬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대개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죠. 바로 전에 강의하셨던 분 세 분들은 다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나오시고, 굉장히 제가 굉장히 쫄아가지고 막 그 명사특강 지성 얘기하면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왜냐, 저는 대학도 안 나왔어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들어갔다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6월 말에 2차 시험을 봤는데 그때 4강 열풍이 일 때였거든요. 축구 열풍이. 경쟁자들이 공부를 안 했나 봐요. 1점 차로 합격했죠. 만약 1점 차로 떨어졌으면 제 인생은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주로 변호하는 분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을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겸손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사법연수원 들어갈 때 면접 서류로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확대시켜 드립니다. 3학년 때는 근면성실 하나 준법성 요구된다. 생각이, 법과 정의, 인권을 얘기하고 다니는 몇 안 되는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고3 때는 준법성 요구된다 라는 평가받았거든요. 그 결석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 2, 3학년 때 무단 결석을 100일 가까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유튜브로 사진, 영상으로 사고를 하는 이미지 사고 시대입니다. 이 텍스트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 학창시절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 배가 나와서 혁띠를 내리는 건 아니었고요. 너무 놀라셨겠지만 다 고등학교 1학년들. 맨 왼쪽 인설교사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오토바이도 잘 훔쳐탔죠? 흰 양말에 구두 신고 타는 것도 패션은 메시지다.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유퀴즈 나갔어요. 준법성 요구된다라는 평가받았는데 유퀴즈 언더블록 나갔을 때가 법의 날 특집이었거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뒤편에서 녹화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심한 인간도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다. 그게 건강한 사회고 좋은 사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일찍 규정 지어버립니다. 못된 인간, 또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딱 단정해버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사람을 키워내야죠. 키워내는 사회라는 것은 사회가 키워내는 건 맞지만 사회의 구성원들이 키워내는 겁니다. 좋은 기운을 주고받는 거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한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 수원 노숙소녀는 사실 아니에요. 죽은 아이가 가출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알려졌는데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 사건이 저 첫 재심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수원에는 한 고등학교에서 그 교정 안에서 15살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그 여자아이를 때려 죽였다는 이유로 당시에 15살, 죄송합니다. 그 여자아이를 때려 죽였다는 이유로 2명의 노숙인 그리고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붙잡혔고 그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맡아가지고 7명 전원 무죄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사실 허위자백을 했다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안 믿었었어요. 근데 저를 찾아오셨던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은 억울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본인을 돌봐줬던 선생님한테, 상담복지센터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다들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 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까지 죽이지 않았다라고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이 아이들은 억울함을 풀었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에 일부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잃은 것도 있고 고통도 받았지만 얻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선생님과 이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걸 보면서 사회에 대한 신뢰를 경험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을 것이다. 이 사회에 대한 신뢰의 경험,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자포자기 상태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성 사건 다들 아시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윤성혜 씨. 이분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3살 때 열병으로 다리 장애를 갖게 됩니다. 이 성업이 장애인이고요. 이분 지금 어머니 산소에 가는 장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와, 뼈가 하나가 좁아지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살 때 장애를 갖고 다리를 절면서 살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보상금으로 아버지는 도박을 했거든요. 다 탕진해버리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고 경운기 수리 일을 배우면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고 무기수가 돼서 1989년에 수감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도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단 말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를 갖고 거기서 생활했거든요. 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살해했다라는 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범죄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람 대접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0년 만에 진실을 찾았거든요. 이춘재라는 진범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쉬운 재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이분을 30년 동안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려낸 사람들, 이 사회에서 살아가게끔 도와준 사람들이 우리가 잃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도관, 왼쪽에 있는 교도관 분은 가족도 찾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영치금을 교도관들이 돌아가면서 넣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억울함을 들어주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것도 알아봐줬고 직장도 알아봐줬다고 합니다. 사실 교도관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 못 느끼고 살거든요, 지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교도관인데 근데 자부심을 못 느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교도관 대사라도 있습니까?
뭐 맨날 뭐 좋지 않은 어떤 반인권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려내니까 무슨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겠어요. 전국의 교도소가 50군데가 넘고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 분들이 10,0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일만 해준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을 무시해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안 변하니까 큰 사고 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가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시대에 뭐 사람의 변화를 누가 주목해요? 감사합니다.